두번 써도 아니 잘 썼는데 아쉽네. 뭐야 이제 쓰고 있어. 회사도 똑같아. 이런 회사. 뭐가 덩어리는 잘 썼는데.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뭔가 뭐 나름대로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좀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그래. 에이 이건 아니지. 그래 그래 고생했어. 이유라고 그러면 이제 발 붙여줘야지. 나쁘진 않았어. 제 시기는 시험장인데. 네 달라요. 근데 저기 누구냐? 잠깐만요. 이거 뭐지? 저 지금 확인한 게 있어요. 죄송해요. 아하.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저거 좀. 아 죄송합니다. 저기 누구냐? 현수는 근데 왜 저게 숫자 형성 안 돼 있어?
그래? 왜 검사가 안 돼 있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끝나고. 검사하셨어? 근데 이렇게 쓸 거면은 복수형으로 쓰는 게 맞는 거야. 얘를 빼버리고 복수형. 뭐야 이거 스펠도 틀리고 이거 애들이. 자 그다음에 잠깐만 지나가자. 나 수민이 검사 안 했네? 나 바본가 봐. 내가 왜 일로 왔어? 미안. 그래서 너가 날 처음 보셨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따시킨 거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예 다른 방향성으로 썼네 지금.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를 인조위 한다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어법이 틀렸고. 이 부분 좀 얘의 위치 얘도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은 다 알고 있는데 구성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한 것 같아요. 자, 응? 아니 일단 요거. 아니 근데 그거 검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오답노트? 저희 자습실에서 안 했었어요? 오답노트 그거 검사? 숙제 이런 거? 지난번에 했었어요? 했대잖아. 씨, 뭐야 너는 왜 검사 안 받았어? 당연히 결석했었나? 아닌데? 잠깐만 있죠. 그거 제가 언제 냈죠? 지난주 월요일인가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숙제? 잠깐만 있어봐. 아니 제가 거들라고 오답노트를 준 건 아닌데 거들라고 준 건 아니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0 며칠이냐? 17일인가? 18일인가? 18일? 2월 7일 날 줬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숙제 지난주까지 숙제였어?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검사 안 했어요? 금요일 날에? 했어? 안 했어? 뭐야 너는? 응? 뭐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 그래? 그럼 이제 올린 사람은 검사한 거고 안 올린 사람은 검사 안 한 거야? 아 그렇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씨. 알았어. 이따가 제가 일괄적으로 걷어갈게요. 아니 난 다 사실은 거들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이제 이제 여기 써놨으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AT 선생님이 검사를 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니네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 지금 일주일이 넘게.
난 그래서 당연히 한 줄 알았지. 알았어. 괜찮아. 이건 안 괜찮아. 이렇게 쓸 잠깐만요. 이렇게 쓸 거에는 차라리 얘를 복수형으로 쓰던가. 복수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이글이 들어가 있고, 리그 들어가 있고, 햄 빠져 있고, 셀프를 들어가 있고, 레저 빠져 있고, 이 세상 조건에서 안 맞는 거죠. 파이팅! 파이팅!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낸 게 좀 유난히 어려웠죠? 데일리 테스트가?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는 사실 이제 조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빈칸이 이제 3군데 뚫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순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헷갈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이제 되게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사실 정답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정답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제목류로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전년도 시험지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데 전년도 1학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또 몰라요. 근데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는 서술형에서 한 이제 뭐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지만 제가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눈에 익는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 거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단순 영작, 그냥 한글 보고 영작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법상 이제 틀린 거 찾아서 고쳐 쓰기.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밑줄을 한 7, 8개 쳐놓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 3개 있어. 찾아서 고쳐. 이런 문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나왔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를 좋아하는 학교가 좀 이제 2군데가 눈에 띄었는데 주역고랑 그 다음에 대화고였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어떤 이제 다음 글을 읽고 다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라. 어떤 뭐 힌트 단어도 없어요. 그냥 질문 주고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영작으로. 뭐 그런 문제 하나 있었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요 유형입니다. 요 유형. 이렇게 주제나 제목을 이제 빈칸을 뚫어주고 이제 영작하는 이 유형을 제일 많이 출제한 학교는 안국고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이제 많이 됐는데 특히 이제 요 유형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아래에 있는 2번 문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줬다면 여러분이 잘 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요. 어형 변화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고 그냥 다 있는 거 다 준다면은 아마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힌트 단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나와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를 토대로 그냥 한번 시험지를 보여줄게요. 작년에 그 안국고 시험지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거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가. 저는 힌트 단어를 한 6개 정도 줬거든요. 근데 얘네는요,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가. 자, 어떻게 나왔어요?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15단어 이내의 주제문을 완성하시고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것. 5점, allow class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냈어요. 이게 작년 안국고 1학년 시험지예요. 요 시험지. 그래서 단어 there are some 딱 이거 줬어.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이 유형만 봐도 되게 까다로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위에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문이. 이 지문 내용이 뭐냐면요, 잠깐 혹시 안국고 가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네요. 얘네 학교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얘네 학교는 교과서를 안 써요. 교과서를 아예 안 썼어 작년에. 지난 학교에서 주는 에세이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에세이를 이제 주고 그걸 이제 교과서처럼 쓴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원래 에세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각종 이제 뭐 학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내용이. 근데 여기 첫 문장 뭐라고 써있는지 볼래요? Is access to the mobile phone in education can be harmful.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이 반대로 돼 있죠.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아래가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교육 환경에서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것, 이 소재만 똑같은 거야. 소재만 똑같고 내용은 싹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 상태에서 이 악랄한 자식들이 이렇게 시험을 낸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영작하라고.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막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근데 1등급 컷이 94점인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참고로 이거를 푼 친구는 맞았습니다. 정답. 이 친구는 맞았어요. 이 친구는 1등급 받은 친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 조건이 사실상 지금 안국고 1학년의 조건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단어 더 많이 줬어요. 전 더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고1에서 시험을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 이런 류의 문제를 또 좋아하는 학교가 하나 있죠. 어디냐? 덕이고입니다. 덕이고. 덕이고도 좀 약간 이런 류의 문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레저예요. 레저. 요 단어. 그러니까 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헷갈렸을 텐데 이 레저 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통 떠올리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이거. 보통 여러분이 떠올리는 뜻은 이제 요거예요. 이제 맞는데 근데 이 얘 자체가 여유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뜻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뜻.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제 형용사처럼 쓰여서 여유롭게, 여유로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more leisurely가 지금 얘가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써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중복 답안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치사 on을 쓰신 분은 사실상 없었고요. 대부분 in이나 with로 쓰셨거든요. 대부분 전치사를. 근데 우리 지금 맥락을 봤을 때 전치사 in이나 with로 써도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거나 순환적 시간관 안에서 사는 거나 뭐 사실 맥락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in을 쓰든 with를 쓰든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제 활용한다는 거를 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있었는데요. 뭐 굳이 관계대명사를 꼭 쓸 필요는 없고 얘를 그냥 분사형으로 living이라고 쓰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여기서의 사람들은요. 일단 이 circular time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 이 circular time 이 circular time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맥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Who live on circular time이라고 저는 썼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living in circular time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njoy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즐기다로 많이 알고 있지만 무언가를 누리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많이 된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아니면 즐길 수 있다 뭐 뭘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즐길 수 있다 더 여유롭게 라는 식으로 저는 일단 구성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께서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삶을 살아간다라는 쪽으로 해서 live를 타동사처럼 써서 live there lives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수형으로 안 쓰고 단수형으로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life라고. 근데 life라고 쓰면 이 수일치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live there lives라는 것도 좀 약간 좀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산다라는 거니까 뭔가 쓸데없는 말을 두 번 쓴 것 같은 이제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요 표현보다는 지금 제가 쓴 게 조금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즐긴다, 누린다라는 게 맥락상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쓰신 거를 제가 이제 적당하게 보고 답이 다 달라요. 전원 다. 지금 우리 반에 있는 답이 전원 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제가 참작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내용은 이제 놀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놀이라는 녀석이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갖고 얘가 일단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직업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직업이 되면 이제 문제가 돼. 이거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쓰면 이거죠.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when play 나왔고 그 다음에 play 나왔고 and하고 rather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할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직업이 된다면 쪽이 나오는 게 적합하겠죠. when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becomes a profession은 여기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 놀이가 직업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추상적이죠.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텐데, 여기서 구체화한다는 거는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죠. 자신의 존재를. 그렇죠? 자유롭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됐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링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되면은 자유롭게 표현을 못한다.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거든. 이 문장이 끝내도 되는데, 문장이 이어서 나왔죠. rather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럼 오히려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적합할까?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갇혀버리게 된다. 아이언 케이지에 gat혀버리게 된다. 뭐 이런 맥락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언 케이지에 갇히게 돼. 오히려라는 이 rather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멘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건 becomes a professional을 이제 쓰는 거였습니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요 부분은 leading to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여러분께서 여기서 요 부분은 좀 세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를요. 그러니까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 얘를 좀 한 세트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놀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녀석이 직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 내용 쓰고 요 내용 쓰고 요 내용을 쓴다면 이제 남아버리는 게 요 말이 남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표출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과 가까우니까 이 놀이에 대한 처음에 놀이에 대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사실 말하면요, 요 부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플레이 요 뒷부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놀이가 직업이 되면은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끌어주는 놀이는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놀이에 대한 수식어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들어가든 요 자리에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처음 부분에 쓰는 게 정석이겠죠. 처음 부분에. 여기에서 처음에 플레이가 나왔으니까 플레이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라고요. 놀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걸 감안하고 제가 역시나 검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문제가 된다. 즉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no longer makes us free 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no longe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치를 아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거 no longer는 우리 그 빈도부사의 위치 다들 아시죠? 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이거 다 알잖아. 그 위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반 동사 make 앞에다가 이렇게 써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된다? INKJ에 갇히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become을 활용해서 이 shutup을 이제 PP형으로서 쓴 겁니다. 그래서 도어 역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쓰신 걸 보면은 아씨 이거 뭔진 아는데 아 이거 내용 뭔진 아는데 아 이걸 어디다 써야 돼? 그냥 이게 딱 느껴졌어 여러분들이 이게 쓰시는 걸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요 왼절에 요 내용을 썼는가 이게 일단 1차 관문이었고요. 2차 관문이 rather 이하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 요게 어찌 보면 2차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빈칸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데일리 테스트 해설은 간략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음 진도를 봐야겠죠? 20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월요일 날에 그런 질문 했었나요? 여기서 그 대진, 대화, 주역, 강곡, 저동 그 있는지 막 그런 거 물어봤었죠. 알겠죠? 아, 그럼 넘어갈게요.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20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소재. 첫 문장을 통해서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를 통해서 우리 소재 한번 파악해 봅시다. 첫 문장 항상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가볼게요. The advantages of personal contact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어떤 직접적인 접촉이니까 직접적인 접촉, 즉 만남의 이점은요 뭘 포함하냐면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포함한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we can't consciously register. 이 register라는 걸 우리가 흔히 등록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등록하다라는 뜻 말고도 어떤 인식하다, 인지하다, 알아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아채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을 포함한대요. 자, 쌤이 전에도 이제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현재 시제가 나오고 조동사가 없고 아마도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은 그냥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현재 시제의 일반형이 나오면요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약간 이제 추측성의 발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추측성의 발언이 아니죠. 그냥 포함한다. 그냥 단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단정적이라는 어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재 시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첫 문장에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접적 만남의 이점이래요. 직접 만나는 것에 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뭘 포함하냐? 장점들이라고 했잖아.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험을 포함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험이 뭔데?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제 체크는 해주세요. 여기가 첫 문장 주제가 됩니다. 왜 주제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이 주제로 체크를 안 해놨다면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소재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 만남의 이점. 근데 그 이점이 무엇이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이 포함된대요. 근데 저 말이 어려우니까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n a shared space. 자, 공유된 공간에서 사람들은요 plug into what the psychologist Daniel Golema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여기에서 이 그 다니엘 골드만이라는 그 심리학자, 신경학자겠네요. 어쨌든 간 이 사람이 has called neuro Wi-Fi. 그러니까 그 신경 와이파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랍니다.
됐어? 그래서 이 왓절이 여기까지인데 이 왓절이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into에 대한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대요. plug into. 우리 플러그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전원 꼽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공유된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공유된 공간에 있잖아요. 이런 공유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네모 괄호라는 것에 연결된대. 근데 네모 괄호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뉴럴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것에 연결된대. 신경 와이파이래요. 신경 와이파이가 뭔데? 그게 뭐냐면 피드백 루프랍니다. 루프라는 건 어떤 순환 고리를 말하는 거고요. 피드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드백 생각하면 돼요. 즉 피드백 어떤 순환을 말하는 건데 that crosses the skin and skull barrier between bodies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피부와 스컬이랍니다. 두개골이래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피부와 두개골 장벽이랍니다. 사람 간의 피부와 두개골 장벽을 가로지르는 피드백 루프인 뉴럴 와이파이라는 것을 연결한대요. 말이 되게 어렵죠.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자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같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쓴 걸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여기서 skin and skull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skin은 피부를 말하는 거고 skull은 이제 어떤 이제 두개골을 말하는 거니까 스킨이라고 말한다는 거는요 그냥 직접적인 스킨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접촉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컬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정신적인 교류. 왜냐면 스컬이라는 거는 이제 두뇌, 이제 두개골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머리에서 어떤 머리로 간의 어떤 그런 연결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나 의식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접촉 그리고 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를 가로지르는 피드백의 순환 고리라는 것에 연결되는데 이게 신경계 와이파이라고 불린다라는 걸 다시 쓴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드백의 순환고리라는 지금 말이 나왔죠. 즉 신경계의 와이파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정보를 딱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할 거다. 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뭔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다시 뭔가를 주는 것. 이게 이제 피드백. 그냥 반응이잖아. 리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의 루프니까 순환고리니까 뭔가 왔으면은 피드백을 하고 또 뭔가 왔으면은 또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게 이제 순환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마치 신경계의 와이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아직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아직은 좀 어려워요. 아직은.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날 때 장점이 있다라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이점이 있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설명한 게 우리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신경 와이파이로 뭔가 연결이 된대요. 신경 와이파이 이런 게 연결이 된답니다.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When scientists, 자 과학자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그 어떤 conversation을 봤답니다. 대화를 이제 비디오 테이프 했다니까 비디오로 녹화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slow them down. 자 그것들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대화한 거를 이제 속도를 이제 느리게 했을 때 to watch frame by frame.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보기 위해서죠. 됐어요? 프레임 단위로 보기 위해서 속도를 늦췄을 때 그들은 발견했답니다. 자, synchronize between non-verbal elements를요. 볼게요. 그러니까 non-verbal elements라고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들 간의 동시성을 발견했답니다. 얘는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비언어적 요소 간의 동시성을 탐지해냈답니다. 즉, 이어서 a shared rhythm. 자, 공유된 리듬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 non-verbal elements 여기 앞에 나왔잖아. 이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 간의 동시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을 되게 좀 어렵게 써놨죠. 즉 뭐냐면 공유된 리듬이랍니다. Very much like the beat. 즉 어떤 그 비트가 이게 쿵쿵쿵 하는 그런 박자가 있어요. 그러면 박자와 아주 비슷한 공유된 리듬이래요.
어떤 박자냐? That guides on improvis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in jazz. 그러니까 재즈에서 즉흥 연주를 가이드하는,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이끄는 그런 박자와 아주 비슷한 공유된 리듬 이런 거를 탐지했답니다. 자, 지금 세 문장 읽었거든요. 뭔 말이지? 이게 지금 다 이런 눈빛으로 이제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세 문장 읽었는데 내용이 어려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글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주제부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주제에서 말한 건 뭐였습니까? 직접적인 만남은 직접적 만남은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처음에 소개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는 못해.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 직접적 만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직접적인 만남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 못하는 경험이 뭐냐는 거야. 그게 뭐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유된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얻어가는 건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각종 뭐 영어 내용, 뭐 제가 설명해 주는 것들,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선생님의 의상, 오늘 입은 의상,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 의식적으로 얻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경험을 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만남에서요. 뭐 그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손을 많이 쓰잖아요. 수업할 때 제스처를 많이 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막 제스처를 쓰는데 여러분은 사실 뭐 별 생각 없이 보죠. 이거를 막 의식하고 저놈이 손을 오른손을 올리고 있고 왼손을 내리고 있고 막 이런 걸 신경 쓰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니네가 딴 데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가 어느 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비언어적 요소잖아요. 아까 말했던. 됐어요? 비언어적 요소잖아. 제스처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을 해간 거고 어느 순간 보니까 너네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예를 들어 내가 시우한테 시우야 오늘 끝나고 좀 남아. 선생님이랑 면담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막 얘기할 때 막 이러면서 얘기해. 그럼 시우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서로 인지는 못해. 근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는 걸 녹화를 해봤다며. 녹화를 한 거를 보니까 프레임 단위로 막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뭔가 이 비언어적 요소라고 했으니까 이런 제스처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뭔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직접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언어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막 무슨 뭐 즉흥 연주에서 무슨 뭐 이 뭐 비트랑 거의 비슷한 뭐 공유된 뭐 리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건데 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쿵쿵쿵쿵 짝짝짝짝 쿵짝쿵짝쿵짝 막 이러면서 나와. 예를 들어 노래가 나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연주 노래를 들으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박자를 탈 거 아니냐. 다 똑같잖아. 이게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공유된 리듬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은 비트를 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일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비유를 해갖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놨죠.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떻게 된다? 비언어적 요소들 간의 동시성이 일어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라든가 뭐라든가 뭐 눈 깜빡임이라든가 뭐가 됐든 뭐 안경을 올리는 거든 머리를 넘기는 거든 뭐든 있겠죠. 됐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점이라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부연 설명 부분에서 알 수 있었던 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읽은 요 내용이죠.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된다? 비언어적 요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들 간에 동시성이 발생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요소들 간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단서를 얻었어요.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용 어려우니까 또 천천히 가볼게요. The movements themselves. 그 움직임들 자체는 are coordinated. 자, 우리 단어 시험에 coordinate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협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정하다. 알겠죠? cooperate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는 조정됩니다. 여기서 to까지 한 세트고요.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 자, 1초에 fraction이라는 건 한 조각을 말하는 거니까 1초에 아주 작은 부분 이내로 조정된대요. 근데 이 조정된다라는 말도 헷갈리죠. 그래서 또 부연 설명 나옵니다. 즉, our brains are taking in data. 자, 우리의 뇌는요, taking in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데이터를요. on the order of milli or microsecond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략 막 뭐 1000분의 1초 아니면 뭐 100만 분의 1초 뭐 이 정도의 시간의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움직임들이라고 나온 건 뭡니까? 결국에는 비언어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임이잖아. 제스처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은요, 아주 1초에 아주 미세한 그 순간에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마찬가지. 우리의 뇌가요,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 통화하는 거랑 똑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다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카톡하는 거랑 또 다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쌤 같은 경우 간혹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원래 카톡을 할 때 막 그런 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모티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보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잘 쓰는 편인데 막 이런 이모티콘은 막 잘 안 써요. 막 이런 너무 옛날 건가 이런 거? 막 왜 이렇게 찍찍 긋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저 옛날에 쓰던 막 이런 이모티콘 있잖아. 이런 거 잘 안 써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잘 안 썼어요. 제가 쓰는 이모티콘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눈웃음 표시. 학부모님 전용. 학부모님 전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카톡할 때 무조건 보내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물결 눈웃음 이렇게. 저는 원래 되게 딱딱하게 이제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카톡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카톡 말투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야.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뭐 하나냐? 아니 기분 나쁜 거 없어.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난 보낸 건데 이제 카톡에는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치면서 쓴 내 말투는 알았어 이건데 와이프가 받아들인 거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텍스트와 이제 그 어떤 대화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대화에서도 직접적인 만남에서의 대화랑
어떤 통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도 차이가 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손짓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뇌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무슨 뭐 몇천 무슨 뭐 몇백만 분의 1초 만에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민감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만나서 얘기하자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뭔가 좀 더 상대방에게 뭔가 좀 더 뭐랄까 깊이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전달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얘기지 않을까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벗이 나왔어요. 그러나 conscious processing이야 얘들아. conscious.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이 비언어적 요소는요 전부 다 뭐였습니까? 무의식적인 거였어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 그쵸?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였잖아. 그쵸?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뭐야? 비언어적 요소들이었죠. 비언어적 요소는 다시 한번 뭐야? 무의식적인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벗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뭔가 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conscious processing of inform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정보의 의식적 처리는 발생합니다. In the comparatively slow scale of seconds라고 나왔네요. 그럼 비교적 느린 초단위의 규모에서 발생한대요. 잘 봐봐. 내가 어떤 손짓 발짓 하는 거는 막 몇백만 분의 1초 막 이렇게 너네가 바로바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이론을 전달하는 거 이거는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이죠. 그렇죠? 니네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이잖아.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뭐라고요? 초단위의 규모라고요. 초단위. 됐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말로써 전달하고 이런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야. 근데 비언어적 요소는 순식간에 우리가 의식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비언어적 요소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여러분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n two people talk to each other. 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Rice Goldman. 자, 이 골드맨이 이제 쓴답니다. 어떻게 쓰냐? Our own thought. 우리 자신의 사고는 can't possibly track. 자, 아마도 추적할 수 없답니다. 뭐를요? The complexity of the danc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봐봐. 복잡성이래요. 댄스라는 건 알다시피 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춤의 복잡성을 아마도 추적할 수 없을 거랍니다. 여기 함축음이 추론으로서 밑줄로 나왔죠. 근데 우리는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 1번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요소들 간의 등시성이 발생한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 했어. 자, 근데 이 부연 설명 2번이라고 쓸게요. 2번. 자, 2번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어떤 겁니까? 어떤 그 언어적 요소라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요. 언어적 요소. 그러니까 의식적인 요소니까 언어적 요소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적 요소는 뭔가 이제 뭐랄까 그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좀 정리해 볼게. 언어적 요소들은 받아들여지는데 초단위다라는 거죠. 지는데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비교적 오래 걸린다.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됐어요? 얘는 1000분의 1초, 뭐 100만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초단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들이 얘네들보다 더 느리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
비언어적 요소의 여기서 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춤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몰라도 돼요. 이 앞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고라는 건 결국에는 의식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의식? 이 의식은요 추적하지 못할 거랍니다. 복잡한 걸 추적하지 못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복잡하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쪽을 말하지 않을까요? 비언어적 요소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의 복잡함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댄스를 몰라도 충분히 앞뒤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춤의 복잡성을 추적한다라고 했거든요. 춤의 복잡성을 추적한다까지 밑줄 쳐져 있어요. 제가 밑줄 여기다 안 쳐놨네요. 트랙까지 밑줄 쳐져 있거든. 그러면 비언어적인 그런 복잡성에 대해서 추적하다 여기까지야. 됐어?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밑줄 쳐져 있는 게 저기까지야. 뭘까요?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The complexity of the dance. 자, 요 내용 아래 있는 내용 볼게요.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로는 비언어적 요소의 복잡성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초단위는 의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단위로 의식되는 건 뭐였습니까? 언어적 요소였어요.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는 1000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고는요 can't possibly track, 아마도 추적할 수 없다고요. 뭘 추적할 수 없다고? 댄스에, 춤에. 여기서 춤이라는 건 움직임이고 움직임이란 건 제스처잖아. 그렇잖아. 그럼 제스처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더 댄스가 비언어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요소의 복잡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인지할 수 없다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고요. 됐나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한 50분가량 했는데 50분가량 하면서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여태까지 여러분이 의식했었나요? 이 질문 하기 전에? 전혀 의식을 못했잖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 내가 어떻게 눈을 깜빡였는지, 내가 뭘 움직였는지, 내가 발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눈짓과 손짓과 뭘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니네가 나한테 매움을 했는지 뭐랬는지 몰라요. 저는요. 전혀 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요소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죠. 1번부터. 1번은 자 여기서 이런 밑줄 내용 추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밑줄이 Track the complexity of the dance까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춤의 복잡성을 추적하다예요. 자, 비언어적 요소의 복잡성을 따라가다. 이겁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이.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Repeat personal contact over and over. 계속해서 개인적 연락을 반복한다. 2번. Affect both verbal and non-verbal factors.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 둘 다에 영향을 끼친다. 3번. Grab what the other party intends to say. 상대방이 무엇을 말할 작정인지를 이해한다. 4번. Detect synchronize between verbal elements. 언어적 요소 간의 동기화, 그러니까 동시성을 감지한다. 5번. Catch up with non-verbal clues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비언어적 단서를 잡는다. 정답 몇 번일까? 네, 5번입니다. 됐나요? 비언어적 요소의 복잡성을 따라간다. 이건 뭡니까? 비언어적 요소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근데 파악할 수 없다고요. can't까지 밑줄이 안 쳐져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 내용 파악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글은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지문 중에 거의 최상급 난이도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2019학년도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지문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악명 높았던 이제 지문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되게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웠었는데요. 중심 내용 파악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직역도 어려웠고 내용 파악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중심 내용 파악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두 사람이 직접적 교류를 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동작을 일치시키며 됐죠? 일치시킨다라고 했는데 이제 동기화한다라는 말로도 똑같습니다.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시키며 의식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직접적 교류를 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동작을 일치시키며 의식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비언어적 정보를 처리한다 라는 게 이 글의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비언어적 단서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겠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고 우리가 왜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 일인데 우리 저기 어디냐 여기 우리 학원 그 맞은편에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안 나오는데 2년 전쯤이었어요. 2년 전에 이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노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저 그 핸드폰 가게에서 맨날 노래 틀어놓잖아. 근데 노래를 틀어놓을 거면 좀 바꾸든가. 똑같은 노래를 한 달째 들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 이게 미쳐버리겠어. 어떤 노래였더라? 그 이수 노래였거든요. 이수 노래. 네, 제목은 까먹었는데 이수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제가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알죠? 이제 그런 거 계속 듣죠? 그럼 내가 흥얼거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무의식의 힘인 것 같아요. 무의식의 힘. 우리 아들내미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뽀로로 같은 데서 나오는 막 그런 노래 있잖아. 막 하고 놀아. 그럼 되게 웃긴 게 뭐냐? 운전하면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막 뽀로로 노래 부르고 있어. 아니 저는 이게 무의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지. 얘가 노래를 부르나 마나 그냥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무의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침투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발현이 되는 것. 이 글 내용과는 다르지만 이 무의식의 영역이 어쨌든간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 뇌 속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말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고 뒤에 이제 그 핵심 부분 개념 설명 부분을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핵심 부분 개념 설명. A1, A2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하이픈으로 연결된 A1에 대해서 A2가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은 동격처럼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A1, A2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요. 그냥 이게 근데 좀 잘못 나와 있네요. 하이픈이 아닌데 하이픈이 아니라 대시예요. 대시 그냥 한글로 쓰죠. 대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거를 하이픈이라고 하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픈은 이제 역할이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서 형용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게 이제 하이픈의 역할이고요. 대시는 동격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이제 대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 서적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거는 이제 그 아서 코난 도일의 이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이제 제가 좀 좋아해서 이제 그 원문으로는 안 봤어요. 원문으로 나도 못 읽고 이제 한글판으로 봤고요. 이제 유명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거 보면은요.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글로 번역된 버전에도 어떤 주석이나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대시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글만 나와 있고 어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대시 이렇게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시 이런 식으로 보통 그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대시가 하는 역할은요 부연 설명의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격. 자, 영어에서 이렇게 대시가 나오면요 그냥 즉 이렇게 해석하면 끝입니다. 즉 됐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non-verbal elements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죠.
즉 비언어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공유된 리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둘을 동격으로서 취급했다. 나머지 다 이제 수식어였죠. 수식어. 여기 어디가 여기 정의어 다 수식어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특별하게 구문 분석을 하지 않을게요. 왼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왼절에서 end를 기준으로 비디오 테이프와 슬로우 다운 요것만 연결하면 되겠죠. 이것만 연결하면은 구문 분석 할 게 없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 오늘 단어 통과 못한 분들 있죠? 이따가 끝나고 남으셔야 돼요. 네. 우리 수민이, 윤영이, 시우, 현수. 제 시험 보면 돼. 파이팅. 자, 21번부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겁나 쉬울걸요? 맨날 막 방금 전과 같이 막 그냥 겁나 어려운 지문들 막 계속 봤는데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교과서는 사실 완전 껌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라고 해봤자 고1 모의고사잖아요.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동혁이랑 시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내신 대비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21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different bacterial species. 자, 서로 다른 박테리아 종이 need different nutrients. 이제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필요로 한대요. 박테리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답니다. 이어서 some prefer sugar. 자, 어떤 애들은 당분을 선호하고요. 또 and others live on fat. 자, 어떤 애들은 지방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도입부인 것 같은데 이어서 갑니다. But 그러나 they not only fight with one another.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For food, 어떤 음식을 위해서요. 그리고 to retain a foothold in the ecosystem. 자, 생태계 내에서 그들의 발판,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게 이제 다르니까 이제 그걸 서로 막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막 경쟁을 벌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래요. 자, 바로 이어서 your gut bugs. 너의 이 소화관 미생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앞에서 말했던 지금 우리 박테리아 얘기 계속해서 나왔죠? 이 박테리아랑 똑같은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화관 박테리아, 즉 우리 이제 신체 내에서 소화기를 담당하는 그 박테리아들을 말하는 거겠죠. 위에서 말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박테리아를 말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소화관 박테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너의 소화관 미생물은요, often want different things than you do.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원한답니다. 대동사예요. want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they are not shy. 여기서 shy가 우리가 흔히 부끄러워하는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 이게 이 뭐랄까 우리가 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에 흔히 이제 shy가 있고 그 다음에 ashamed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약간 어감이 좀 다른 게요. 이 shy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쫄보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shy는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약간 shy. 약간 이런 거라면 ashamed는 수치에 가까운 거야. 수치스러운 약간. 오케이? 그러니까 어감이 좀 이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부끄러워하는으로 하지만 shy는 좀 쫄보 느낌이고요. ashamed은 막 이제 막 쪽팔려하고 이런 게 좀 ashamed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shy가 두려워하는 의 의미도 가능한 거예요. 약간 쫄보 느낌이라서. 자, 그들은 즉 그 박테리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해서? Going after their goals. 자, go after라는 표현 우리 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seek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seek. 뭐뭐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쫙 그어놨어요. 그래서 쫙 그어놓고 1문단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 도입부에서는요. 이제 좀 전반적인 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박테리아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영양소를 원한다. 영양소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먹는 것에 관련된 것 같아요. 먹는 것. 뭔지는 모르겠어. 뭔가 먹는 것. 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 먹는 게 결국에는 영양분을 말하는 거겠죠. 영양분. 자, 다시 도입부에서 설명한 건 뭐였냐면 좀 큰 범위에서의 박테리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박테리아는 서로 그 종류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원하는 영양분이 다르대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거죠. 좀 이제 구체적 설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설명. 그러니까 아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구체적 설명에서는 이번에는 소화관 박테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소화관 박테리아. 자, 이 소화관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원한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은 다른 걸 원한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은 다른 걸 원한답니다. 지금 위에서는 영양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분과 박테리아가 원하는 영양분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분, 그리고 이 소화관 박테리아가 원하는 영양분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원한다.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구체화가 되진 않았지만 박테리아라는 조금 넓은 범주에서 좀 더 세부적인 소화관 박테리아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를 한 거죠. 그렇죠? 박테리아라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이제 체내에 있는 그런 소화기를 담당하는 어떤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 일단 제가 쌤이 여기다가 핵심 내용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소화관 미생물과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고요. 위에서 소화관 미생물들의 먹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정확하게는 박테리아가 이제 먹는 것에 관련된 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는 거는 먹는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뭔가 영양분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서 영양분 어쩌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섭취를 하고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소화관 미생물은요,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대. 여기서 좀 딴 얘기 나오거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은 소화관 박테리아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분과 다른 것을 원한다라는 영양분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To impact your behavior and mood.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당신의 사람의 행동과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박테리아가요. 그래서 뭐 함으로써 by altering the neural signals. 그래서 그런 신경 신호가 되겠죠. 신경 신호를 전환시킴으로써.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가 신경 신호를 전환시켜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너의 미주신경에서요. 미주신경 뭔지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거래요. 나도 몰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봐봐요. 지금 두 번째 설명이 나온 건데 지금 구체적 설명 2입니다. 얘가 1번이었고요. 얘는 구체적 설명 2번이 되는 건데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소화관 박테리아에 대한 두 번째 설명. 첫 번째 설명은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분과 다른 걸 원한다. 첫 번째는 기준이 영양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얘는 영양분에 대한 거고 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문단에서 언급한 소화관 미생물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 이거랑 사람들의 행동에 기분과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의 관련성이 뭔데? 자,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설명 1, 2의 결론이라고 써놨어요.
구체적 설명 1과 구체적 설명 2 이 두 내용을 결합한 결론이 됩니다. 볼게요. 뭐라고 나왔는가? 그들은 즉 그 소화관 박테리아들은요 change taste receptors and produce toxins 한답니다. 그 미각을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요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뭘 생산하냐면 독소를 생산한답니다. To make 만들려고요. You feel bad. 너가 기분 나쁘게 만들려.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 When 뭐 할 때? You don't eat the things. 너가 어떤 것들을 먹지 않을 때요. 어떤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잘 봐봐. 아까 우리 여기 1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분이랑 이 박테리아가 원하는 영양분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먹으면 박테리아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안 먹어. 얘네가 원하는 영양분이 있다고. 이 박테리아가 원하는 영양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바꾸고 이런 독소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또는 release chemical rewards 한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보상을 방출한대요. 뭐 하려고? To make you feel good. 너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When you do. 너가 그렇게 할 때. 그럼 너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여기서 do는 뭐겠습니까? do가 가리키는 건 너가 그것을 먹을 때겠죠. 그들이 원하는 걸 먹을 때. 됐어요? 앞에서 나와 있는 거랑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지금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을 때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do라고 그냥 한 단어로 퉁쳐버린 거죠. 지금 don't가 아니라 do라는 긍정문으로 썼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랑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먹지 않을 때고 여기서는 do 할 때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먹을 때가 되겠죠. 됐어? 그럼 박테리아가 원하는 걸 먹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보상을 주는 거야. 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원래 원하는 거는 풀떼기야. 예를 들어서 풀떼기를 먹어. 그럼 이제 박테리아가 아네 씨 뭐 이딴 걸 넣고 있어. 어디 한번 뒤져봐라 해갖고 막 기분 나쁘게 하는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아씨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고기 막 먹어. 소고기 막 먹어. 좋아 역시 고기지. 야 얘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우리 지금 다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소화관 박테리아한테 다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오늘 그 와이프가 안 그래도 그 소고기 사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사실 요새 걱정하고 있는 게 맨날 고기만 먹는다고 저보고 1일 1고기 하거든요 저는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와이프한테.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화관 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얘가 나를 통제해서 그런 거다. 예, 좋은 핑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막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 이런 것만 좀 먹지 말고 이게 몸에 나쁜 거 이런 것만 먹지 좀 말고 너 좀 이런 거 좀 먹고 그래야지. 맨날 이거 뭐 사 먹고 이런 것만 먹어서 어떡하냐 하면은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좋은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So 그래서 박테리아가 inside your gut 너의 소화관 내에 있는 박테리아는 are actually manipulating you 너를 사실상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제입니다. 됐어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주제가 나왔죠. 뭡니까? 소화관 박테리아는 인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통제력에 대해서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마지막 문장이랑 연결된다? 제가 중간 잠깐 건너뛰고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It's a carrot and stick approach라고 나왔거든? 이게 뭐예요?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다 라고 나왔잖아. 당근과 채찍이야. 당근은 뭐예요? 얘 딱 기분 좋아라 하고 이제 내뿜는다 했잖아. 화학적 물질 보상을 해준다 했죠. 채찍질하는 거. 뭐 이딴 걸 넣고 있어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했죠. 당근과 채찍이잖아. 됐어? 그러면 역시나 이 밑줄 내용도 어떻습니까? 주제랑 관련성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최근에 했던 모든 지문들이 다 함축의 미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함축의 미추론은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 문제지만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는 수학원 박테리아는 인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얘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가 이제 원하는 게 들어왔을 때는 보상을 주고 지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왔을 때는 채찍질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가 마음대로 이제 적절히 조절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인 거죠. 이 박테리아들이 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일단 중간 내용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To understand this.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because 왜 그러냐면 It's what makes it so hard to change your diet 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makes it so hard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기서의 it은 가목적어예요. 여기 진목적어입니다. 여기 목적격 보고요. 그래서 너의 식단을 바꾸기에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됐어요? 즉, the bugs inside you are playing you like a big marionette라고 나왔네요. 마리오네트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꼭두각시처럼 그 미생물들, 너의 몸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너를 플레잉하고 있는 거야. 너를 이렇게 막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자, 어떻게 갖고 놀고 있다? 콤마 ing 분사구문 나왔죠? 뭐뭐 하면서 뭔가 강요하려고 노력하면서 you to give them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what they crave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면서 됐어요? 얘들이 강요하는 거야. 야,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먹어. 너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나는 박테리아 따위한테 지지 않겠어. 네 싫어하는 거 마음껏 먹어봐라. 뭐 이런 거든지. 아무튼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 박테리아는 당근과 채찍 그런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까 전 지문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좀 쉽죠?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라고 나왔는데 몇 번일까요? 하나씩 볼까요? 1번부터 그럼 얘도 1번 Gut bacteria produces two kinds of chemicals for our health. 자, 소화관 박테리아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두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Gut bacteria chooses and absorbs what it needs from our bodies. 소화관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흡수한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3번 Gut bacteria controls our bodies in many ways for its own purposes. 소화관 박테리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3번이 답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에서 사실 이미 끝났고요. 4번도 볼게요. Gut bacteria helps our body stay in good shape to get what it wants. 소화관 박테리아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좋은 몸매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뭘 도와줘? 얘 완전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뭐 지가 좋으면은 좋은 거 주고 지가 나쁘면 나쁜 거 주고 뭐 그런 애잖아. 5번은 The bacteria can have both beneficial and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얘가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소화관 박테리아는 인체에 유익하고 해로운 영향을 둘 다 끼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하고 해롭다라는 건 아예 논지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아까 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우리에게 뭔가 뭐 어떤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화학적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한다. 이 말 때문에 아마 5번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게 진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게 아니라 지 맘에 드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지 맘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인체에 유익하냐 도움이 안 되냐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온전히 박테리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어떻게 하겠어? 기분 좋네? 먹으니까 기분 좋네? 계속 먹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계속 먹어서 좋은 건 누구야? 박테리아라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에 이게 인간에게 유익하냐라고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테리아에게 좋은 걸 먹으면은 기분은 좋지만 몸은 이제 안 좋겠죠.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박테리아가 원하지 않는 걸 먹으면은 기분이 나쁘죠. 아니 어디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오히려 해로운 영향만을 끼친다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글의 주제는 뭡니까?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영향만을 끼친다 해도 정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나왔고요. 중심 내용 파악 부분 보겠습니다. 소화관 미생물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먹도록 또는 뭐 섭취하도록 뭐 다 똑같습니다. 하기 위해 독소를 생산하여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게 뭐 불쾌해지게 뭐 다 똑같은 말 나빠지게 만들거나 화학적 보상 물질을 방출해 배출해 뭐 다 같습니다. 기분이 좋게도 만든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생물들은 여기서 미생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소화관 박테리아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박테리아라고 해도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미생물들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통제한다, 뭐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은요, 진짜 일반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패턴이랑 굉장히 다른 류의 글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글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초반에 두 문장에서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뭔가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소재를 제시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각각의 설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소화관 박테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죠. 그리고 이것을 결합한 녀석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를 주제문으로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얘나 그 다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결론이 결국 무엇이냐? 소화관 박테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결국에 사람들의 행동 기분을 조종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까지 나오고요. 거의 뭐 글의 구성만으로 놓고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작했고 구체적인 게 나왔으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보통 초반 도입부에서는요 굉장히 거시적 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시적 관점을 제시. 그럼 이거를 좀 더 보다 구체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만약에 구체화가 안 나온다면은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더 구체화를 합니다.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소화관 박테리아 좀 더 구체화를 했죠. 그래서 이 구체화된 요 내용이 결국엔 뭐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첫 문장이 나오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결합해서 그 다음 문장의 핵심이 나오게끔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잘 짜여진 구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내용 핵심 구문 개념 설명인데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하고 나온 문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거든요. 잠시만요.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요 문장인데 자 여기를 이제 설명을 보면은 가주어진 주어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게다가 분사구문까지 나온 그런 역할입니다. 클론이라고 하는데 오타 났네요. 클론이 아니라 콜론이에요. 콜론 오타입니다. 오타. 클론은 복제고요. 복제된 거고 콜론입니다. 콜론. 자 그래서 이제 콜론의 역할을 갖고 나오는데 여기 땡땡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콜론이라고 하고요. 땀 표시를 세미콜론이라고 부르죠. 이 콜론의 역할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시랑 똑같아요.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그래서 얘도 해석할 때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를 그냥 즉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문의 하단에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나오면 내용을 요약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멘트에다 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지문의 하단 후반부에서 가주어진 주어가 나오면 내용을 요약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보통 가주어진 주어 구문 자체는요
이 형식 구조로 많이 쓰이거든요. It is essential to, it is important to 뭐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다, 뭔가 핵심적이다 이러면서 정리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후반부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를 아까도 확인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어법적인 요소만 보자면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가목적어에 진목적어 나온 거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콤마 ing라는 분사구문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영작으로 내기 딱 좋은 녀석들이에요. 영작으로. 얘네가 딱 이런 문장이 딱 영작으로 내기 좋아요. 왜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구문 어법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이유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당장 다음 달 말 되면 또 내신 대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물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할 때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어떤 부분이 보통 서술형 영작에서 잘 나오냐면요. 내용적으로 중요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구문 또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내용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요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이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만 갖고 영작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얘만 갖고 고1 때는 보통 얘네를 합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요. 근데 지금 요 문장은 어떻습니까? 글의 전체를 정리하는 요지이잖아요. 여기서 내용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결국 주제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제나 요지나 요약문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가주어진 주어 구문은 뭐다? 요약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 후반부에 나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자체가 글의 요지 또는 요약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내용적으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구문 및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왔죠. 분사구문 나왔죠. 심지어 지금 왓절까지도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성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작으로 이런 거를 내기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너네가 이제 결국 고등학교를 가면은 여러분이 3등급 받아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1, 2등급, 최소 2등급은 우리가 좀 바라보고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인강으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가 됐든 독학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어디가 핵심일까? 뭐가 주제일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되면 여러분이 강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서술형에서는 보통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많이 나온다. 이것만 머릿속에 여러분이 담고 있어도 지금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네. 첫 문장에 딱 주제가 나왔네. 근데 더비교급이 나왔네. 여기 빈칸으로 내거나 영작으로 내기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단어장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볼 거. 시우야, 이거 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왜 하나? 승우가 많구나. 자, 오늘이 2월 18일이죠? 가만히 있자. 요거 생각을 못했네. 숙제 부분. 생각해보니까 그 교재 숙제를 다 했었죠,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못했네. 이 다음 교재에 대한 그 과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준비를 안 했네. 숙제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숙제를 안 내줄 수는 없지. 이거 뭘 기대하는 눈빛을 이렇게 잠깐만요. 저 촬영 좀 끊고.